자, 이게 헌법인데요. 헌법은 일단 저번에 우리 기본서를 했지만 기본서보단 사실 이게 원래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요거 위주로 보시고 기본서에서 강조했던 이제 최신 판례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강하셨대.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뒤에 기출문제가 그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으로 정리해 놨을 거예요. 88페이지 보시면. 그게 다 문제예요, 그게. 예. 근데 이게 이제 9급, 7급, 그 다음 옛날 사시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밀어놨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훌륭한 적입니다.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헌법은 문제집을 안 사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최신 올해 나온 기출문제 정도, 기출문제만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 한 100문제 정도, 그 정도 풀어보면 거의 뭐 한 80점, 90점까지는 맞을 수 있을 거라 볼 텐데 법원행시 헌법이 절대평가라고 해도 어떻게 나올지 아직 그게 애매해서 최소한 입법고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80점 맞기 조금 어렵고 60점만 통과하면 되긴 되는데 60점 통과하겠다고 공부를 하면은 사실 60점을 못 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70점 정도, 좀 여유 있으면 80점 정도까지 목표를 해야 그래야 전혀 이런 데서 발목 안 잡힙니다. 괜히 피셋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헌법에서 발목 잡히면은 짜증 엄청나요. 괜히 저를 원망하게 돼 있어. 그러지 말고 예, 여기 있는 문제만 복습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한 웬만한 시험 뭐 변시나 뭐 이런 거에서 다 통과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있는 이제 주로 그 어디에요? 그 좀 더러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지방직 7급이라는가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애들만 좀 빼면 전혀. 근데 문제 양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문제가 140페이지가 됩니다. 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넣으셔서 한 권 안에 굉장히 컴팩트한데 의외로 아주 효과가 좋은 절대평가 시험지에 맞는 그런 문제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법고시 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입법고시 이미 어렵게 나오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법제집 같은 경우는 보통 헌법도 2차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2차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 이상으로 더 봐야 됩니다. 근데 1차에 그것도 이제 절대평가로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걸로 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대신에 헌법이 좀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저번에 봤던 그 기본서에서 최신 판례만 한 2년 내에 최신 판례만 시험 전에 한번 쭉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거의 뭐 100점은 뭐 나오기 힘들겠지만 90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전문 가죠. 전문 보시면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 우리 기본서 때 했었죠. 그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국민은 동그라미 체크를 안 해놨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그걸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 다음에 불의에 한관 4.19 민주이념 역시 거기도 괄호를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옆에 그 이렇게 우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 해설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를 보시면 자 헌법 개정 권력의 명시 말고 3.1운동이 언제부터 있었냐? 재헌헌법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절대평가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딱히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4.19 민주이념하고 민주이념 있죠?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법 변시에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3년 전쯤에 4년 전쯤에 변시에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4.19 의거에 입각하여는 62년 박정희 때. 박정희가 이제 사실은 약간 반역자 같잖아요. 왜냐하면 4.19로 민주정권을 세웠는데 쿠데타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4.19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4.19 학생 세력한테. 그래서
명목상 4.19를 넣어줬어요.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1960년에 4월 19일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1년에 보기 좋게 5.16으로 이걸 뒤집은 거야. 사실은 이때 이후에 민주정권이 생겼는데 이게 이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이공화국을 이 30이 깨버린 거예요. 30이 깨버린 거니까 이건 사실 반역의 세력입니다. 반역의 세력인데 어떻게 4.19를 넣어줬느냐. 그죠? 그래서 그때 넣어준 말이 그냥 한 줄입니다. 4.19 의거. 그래 놓고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냈냐. 현행헌법은 뭐라고 냈어요? 현행헌법은 언제죠? 87년이죠. 87년 헌법이 현행헌법입니다. 이게 현행헌법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현행이냐. 아, 이 법이 안 바뀌면 그게 현행이야. 현행헌법에서 4.19를 민주 이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4.19만 넣었다가 여기다가 4.19 민주 이념이라 든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헌법에 4.19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거는 20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아니 30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4.19 민주 이념은 현행헌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행헌법만 주로 공부하지 옛날 헌법은 별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에 나오는 문제는 너무 이게 양이 방대하니까 대부분 그냥 기출 정도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왜 틀렸는지도 몰라. 뭐지? 이러면서 이거하고 민주 이념하고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입니다. 변시에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왜 얘기를 왜냐면 이제 변시로 이 강의를 지금 변시 공부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변시 기출문제도 이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정은 처음부터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들어왔죠.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정은 현행헌법 때 처음, 그거 꼭 체크해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그게 현행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새 정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걔들 뭐라고 그러지, 걔들을. 이렇게 있어, 걔들. 이 건국절 논란이 생겼죠. 건국절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의미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건국절은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건국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일파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저게. 저걸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친일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일을 이렇게 앞에 내세운 애들이 심지어 저걸 미루는 사람이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라고. 대표적인 친일파가 서울대 국사학과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완전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개망신이죠. 저번에 MBC PD수첩에서 그 사람 인터뷰 따러 갔더니 막 기자 폭행하고 난리 났죠.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건국절은 진짜.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그 헌법에도 반해요. 헌법은 써있잖아. 대놓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이 이미 87년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인데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냐고. 말이 안 돼 이게. 조심하시고 헌법에다. 그 다음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이 입각해서 정의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포 민족의 여기 기출도 나온 적이 없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특별한 거 없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자유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나중에 가면 저쪽 가면 이제 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당이나 가면 근데 자유란 말이 들어온 게 여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유민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꼭 그런 개념 아닙니다. 자유민주. 아니, 민주국가가 공산주의가 없는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아시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공산당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북한이 공산당의 쟤들이 제국이지. 그죠? 북한 제국이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산당이 이게 정당으로서의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면 막 빨갱이다 이러는데 뭐 빨갱이야 그게 그죠? 그러면
뭔 서양 사람 다 빨갱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로 완수. 그냥 쭉쭉 넘어가죠. 안으로는 국민생활 균등한 양상,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안전, 자유, 행복. 그 동그라미 주세요. 안전, 자유, 행복. 세 개. 안자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자행에다가 뭘 또 쓱 끼워넣을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전문가죠. 그냥 들어본 적 다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나올 때 어떻게 모르겠어요. 안자행. 과연 우리 법행에서 조문 문제가 몇 개가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은 조문 문제가 기본적으로 최초 보통 처음으로 절대평가 시험으로 바뀔 때는 대부분 한 조문 문제가 한 4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만 잘해도 40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죠? 판례까지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안자행. 여기다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안자행 말고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8년 7월 12일 기출문제죠. 47년으로 바꿔치겠어요. 48년입니다. 얼추 요맘때네요. 그죠? 7월 12일에 지정되고 8차입니다. 9차 아니에요. 8차예요. 8차. 이번이 9차니까 지금까지 8번 했다 이거. 8번 개헌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9번이다 이러지. 개정된 헌법을 보세요. 지금이 9차라면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8차를 개정하니까 9차가 되지. 만약에 여기를 9차라고 하면 지금 뭐가 돼요? 10차가 돼야지. 그죠? 단순한 산수예요. 산수. 국어 산수.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개정한다. 헌법 개정이니까 두 개 딴 거 들어왔죠. 국회 의결, 국민투표. 우리 130조에 나오는 128조에서 130조에 나오는 헌법 개정 절차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정식 절차가 뭐예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 의결, 국민투표. 그죠? 그 얘기가 이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5급 시험에 벌써 여기 3번이 나왔습니다. 전문이. 아셨죠? 그 전문이 나온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들. 쭉쭉 보시고. 헌법 전문에 가운데 볼까요? 가운데 보시면, 평화적 통일, 거기 있죠.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은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유신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헷갈려. 아, 이것도 헷갈립니다. 되게. 평화적 통일, 그러니까 통일 얘기가 처음 들어온 게 유신 때예요. 유신이 언제요? 1972년. 박 대통령 막 나갈 때. 거의 이때는 뭐, 3권을 다 가졌죠. 그죠? 절대적 대통령제. 그래서 유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나쁜 일을 행할 때는 좋은 말을 꼭 헌법에 껴 넣습니다. 이제 그게 평화적 통일이에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현행헌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앞에 뭐 붙어있어. 그러면 현행헌법이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렇게 디테일하게 넣고 나면 이게 다 기억력이 무너져도 어쨌든 살은 남아있을 테니까 뼈는 남아있을 테니까 살이 다 날아가도 뼈는 남기는 작전입니다. 자, 그 다음 전문이 개정된 거 4번이라고 그랬죠. 5, 6, 7, 8. 아니 5, 6, 8, 9. 5, 6, 8, 9입니다. 5, 6, 8, 9. 아, 5, 7, 8, 9. 깜짝이야. 5, 7, 8, 9. 5차가 30이고 7차가 40이고 8차가 50이고 9차가 60이죠. 5, 7, 8, 9. 전문 개정 5, 7, 8, 9. 연도까지 알아주세요. 62년, 72년, 80년, 90, 87년. 다음 중 헌법 개정이 된 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5, 7, 8, 9만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갑자기 헷갈려. 5차가 언제고 7차가 먼저이지.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5, 7, 8, 9.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냐. 일단 저랑 할 땐 깊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기 기억력. 그죠? 기억력을 빠져나올 때는 어차피 약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언제 판례?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느냐? 우리 기본소 때 봤죠?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 때 써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헌법 전문만 헌법 조문이 아니고 사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1조부터 시작돼서 130조까지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앞에 이제 헌법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인사말 같은 게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규범적 효력이 있느냐, 얘를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라가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반하면 헌법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헌재 판례 뭐라는지 보세요. 거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밑에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헌법이 지금 9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번째까지 지금 현재 규범적 효력이 있는 것은 몇 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헌법만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만. 약간 전문에서 비껴간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5차하고 지금 9차 헌법이 붙었어. 이때 내용이 이거라면 이때 내용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지금 재판에서 써먹으린 건 이거예요.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효력이 없어진 걸로 단다. 이거 판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인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문도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전문을 위반하면 위법. 전문을 위반하는 일이 사실 생기기 좀 거의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밑에 두 번째 점이죠. 기본권 도출 가능성. 어디서? 3.1운동 정신이란 기본권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조문 기억나시죠? 해석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해석에서 기본권성은 도출할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 기본 원리. 구체적으로 말해요. 흠칫 놀랍니다. 구체적 기본 원리에서 기본권성이 도출되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기본권성 도출 안 돼요. 유일한 예외가 있죠. 기본권성이 실제로 도출되는 유일한 예외. 몇 조? 헌법 10조. 10조는 인간다운 생활권. 그죠? 거기서 인격권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걔만 유일하게 예외인데 그걸 먼저 보는 바람에 다 그런가?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도출된다고 해서 이게 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고 원칙 예외적으로 10조. 얘는 왜 그러냐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니까 쟤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그 명문 규정 없는 거. 요거 이제 우리 헷갈리니까 다음 주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족문화의 창달. 뭐지? 본 것 같은데? 경제, 그 가운데쯤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딱 두 글자밖에 없죠. 문화 두 글자밖에 없어요. 문화에 관련된 건 두 글자밖에 없어요. 앞에부터 민족, 창달 이런 거 어디에요?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 우리 공부했죠 이미. 공부했으니까 더 헷갈려. 공부한 사람 헷갈리는 게 여기입니다.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조문이 분명히 있거든. 그건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아까 안자행 봤는데 그죠? 안자행이니까 안자행 아니죠 얘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봤는데 119조. 119조. 우리 벌써 공부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기억이 되살아나면 땡큐고 기억이 아직 안 살아났다 그러면 빨리 열심히 봐야 됩니다. 복습 안 했으면 이제 잘 생각 안 납니다. 명문 규정. 그래서 그거 전문에 관련된 걸로 그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 거기 지금 전문이 10개입니다. 지문이 10개.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헌법 전문은 62년 5차 때 처음으로 개정됐다. 밑에 이렇게 가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밑으로 가리고.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쭉쭉 가려가면서 해보세요. 실전처럼. 그렇지. 생각하면 이제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62년 5차 때 처음 개정됐다. 체크해보세요. OX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아니 뭐 연필 있으면 이런 거고. 요새 그 휘발되는 기화펜이라고 있습니다. 기화펜. 다이소에서 파는 거 1,000원짜리. 그거 아주 알맹이 많이 주고 좋아요. 한 10개 줘. 기화펜. 그 체크하면 날라가. 체크해서 탁 하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10초, 20초 있으면 날라가요. 그러니까 OX 풀기 딱 좋아. 그래서 틀리면 이제 옆에다가 틀렸다 체크하면 되니까. 다이소에서 오늘 가서 한번 사보세요. 기화펜. 기화펜. 요새 학생들 많이 사더라고, 이거.
OX 같은 거 연습하기 좋으니까. 왜냐면 여기 흔적이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건 흔적이 안 나게 나중에 또 한번 풀기 위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1번 갈게요. 밑에 또 가리시고. 72년 7차 개정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 이념을 계승한다 규정했으나 80년 8차 개정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운동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뭐야 이게? 어렵죠? 그죠? 2번에 1번은 17년 변시 문제입니다. 2017년. 내용 어려워요. 3.1운동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72년 헌법을 내가 알 게 뭐야. 그죠? 전문을 알 게 뭐야. 그리고 그 7차 때 8차 때 헌법 전문을 누가 외우고 다닙니까? 그죠? 조문도 아니고. 이 문제는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5인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렇게 X 표시해도 괜찮아요. 옆에다가 슬쩍 1번 옆에다가 이거 풀지 마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애들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2번 5차 때 헌법 전문을 최초로 개정해서 4.19 민주화 이념을 명문화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문제입니다. 이게. 자, 전문 최초 개정 언제예요? 아까 전문 4번 개정했죠. 5789. 맞네. 5789. 5에 때 받으니까 맞고. 4.19 민주화 명문화했다. 62년이 뭐 하는 때예요? 62년이 5.16이죠. 5.16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22년 국가직 7급 문제야. 국가직은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3번. 이거 이제 5급 시험이니까 좀 쉽죠. 이때 딱 나왔단 말이야.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자리에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원래대로 하면 이거 틀린 게 몇 개냐 이거였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맞아요? 기억을 뭘로 바꿔? 안 바꿀 거면 그냥 X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1947년 나왔죠? 그죠? X. 그 다음에 기억은 5의 X예요. 본인이 알아서 기억. 대한민국 5X. 야이씨. 대한국민이라고 했잖아. 무슨 초등학생 우리 저기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은근히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내가 지금 국민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 아이고. 대한국민입니다. 그 다음 48년 7월 12일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9차에 걸쳐요? 8차예요? 8차 그래. 이거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착착해서 다 틀렸습니다. 이게 3개.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박스 치고 다음 중 틀린 거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개수 문제로 5급 시험에서 개수 문제 잘 안 물어보는데 이때 나왔어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 연역적 기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 해석 기준을 작용한다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 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어때요? OX. 1초 컷이에요. 1초 컷. OX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5입니다. 5. 도출해낼 수 없다고 했잖아. 3.1 정신은. 그죠? 5. 도출해낼 수 없다. 도출해낼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X 하시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도출해낼 수가 없다. 맞아요. 그 다음 5번. 대한민국 인신정보 법통 개정은 현행헌법에서 전문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나왔죠? 이게 우리 법행지문이에요. 써있죠? 법행지문이로. 그죠? 2014년. 그 다음에 6번.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인신정보 법통을 개정한다. 헌법 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용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판례. 이거 이제 기본서 했던 겁니다. 이건. 그렇죠. 바로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라는 게 2005년 판례였죠. 아주 유명한 판례. X입니다. X. 그 다음에 7번.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법통 개선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인간 존엄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더럽게 기네, 그죠? 5입니다, 5. 그 위에 것이 6번이랑 같은 내용의 판례가 2011년에 나왔어요. 2번.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법통 개선을 선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 비춰 외교부 장관은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 그렇죠. 보통은 이 자기 의무가 없는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 판례를 가지고 두 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조문만 나오는데 여기 문제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조문이랑 여기 판례랑 같이 다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건 진짜 무조건 거의 80점 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딱 10번까지 하면 전문 문제 끝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볼게요. 왜냐하면 전문만 가지고 문제를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8번, 1번. 대한민국 위법 법통 개선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또 나왔죠? 5.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위법 법통과 현행헌법입니다. 법통과 벌의 불이한과 4.19 민주인의 개정 및 조국의 민족 개혁 사명을 명시했다. 그게 걸리죠. 앞에 두 개는 지금 통과했는데, 조국 민족 사명이 있었나? 이걸 이때 명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급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죠, 이런 거. 그죠? 그게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OX가 나와서, OX는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푸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사실 답이 따로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앞에 맞으면 대충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근데 OX로 가면 이제 걸리죠, 마음에. 조국의 민주개혁이 있었나? 그죠? 지금 보면 앞에 보세요. 조국의 민주개혁 나오죠. 전문 5번째 줄에. 예.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지 옛날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좀 헷갈렸던 지문인데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보면 대한민국 위조 법통하고 그 다음에 4.19 민주유념 이것만 신경 쓰지 조국의 민주개혁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국의 민주개혁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앞에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 아시겠죠? 대한민국 임시정 법통이 천해인부 때 처음 들어왔다. 4.19도 들어온 건 옛날에 들어왔는데 민주이념이 추가됐다. 꼭 기억해 두세요. 9번.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개정권자를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개정권자 누구예요? 아니, 대한국민. 대한국민. 주체, 그건 절차잖아. 그죠? 절차니까 대한국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장난치죠? 그죠? 이거 OX 장난치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이렇게 풀면은 기억이 오래 가요. 자기 혼자 풀면 그냥 혼자 틀리고 나중에 또 보고 이래야 되는데, 막 압박감이 있잖아, 지금. 그죠? 막 밀대로 막 가니까. O야, X야 이러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지금 내 뇌에 없는 거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 지금. 그죠? 바로바로 딱딱 나와야 되니까. 10번에 1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적 폐쇄과 불이타파, 자유민족 기본질서의 확고화, 세계평화 인류공의 이바지, 승인된 국제법규의 준수 등을 우리 헌법 전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사회적 폐쇄과 불이타파 있었던가? 자유민족 기본질서 확고화 있었던가? 그 다음에 세계평화 인류공의 어디서 다 봤어, 지금. 그죠? 승인된 국제법규 준수도 있었나요? 아하. 그렇죠. 그건 없었죠.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앞에 전문. 한 7번째 줄 나오죠. 사회적 폐쇄과 불이타파. 그죠? 그 다음 자유민족 기본질서 확고하게. 그 다음 밑으로 쭉 가서 밑에 6번째 줄. 세계평화 인류공에 나오죠? 그 다음에 승인된 국제법규 어디 있어? 이건 6조에 있습니다. 6조.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 법행지문이네? 아이고, 법행지문 틀리면 안 돼. 그죠? 법행지문. 옛날에 법행은 이렇게 조문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 2항.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쉬운 거는 이제 오히려 5급 시험 내린다는 거 쉽고. 됐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어때? 조문은 그냥 바로 풀어버리니까 그냥 생동감이 있죠. 그죠? 지문 바로바로 풀고. 왠지 긴장감이 돌죠. 그죠? 앞으로 이제 조문 볼 때 다시 막 샅샅이 보게 돼.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조 합시다. 이제 드디어 조문 1조.
1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보통 1조에서 한 6조까지 7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이제 8조, 7조, 8조, 6조까지 보고 챕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7조, 8조, 9조는 제도, 대한민국 제도 보장이에요. 6조까지는 이제 헌법 총설. 그래서 6조까지 한번 쭉 볼고 문제 들어갑니다. 7조, 8조는 나중에 또 따로 갑니다. 그래서 6조까지 한번 쭉 봅니다. 자,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그래서 공화국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화국이라고만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는 다 공화국입니다. 그러면 독재를 하는 나라 어떻게 돼요? 독재를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 된다니까? 그럼 독재하는 나라도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아프리카 보면 한 50년, 우리는 잘 모르지, 걔네들 역사를. 막 40년, 50년 혼자 해먹는 놈이 있어. 근데 이름은 공화국이야. 콩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40년, 50년 합니다. 우리가 듣보자 뭐 이런 데 있어.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주공화국. 그래서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주권과 권력은 같은 말이다. OX. 대한민국 주권과 권력은 같은 말이다. OX. 그렇죠. 주권은 추상적, 그죠? 추상적 일반적 개념이고 이 권력은요, 바로 통치 권력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선거로 뽑는 애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 해설은 뭐 대충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라 하면 통치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아주지 않은 권력은 헌법상 권력이 아니다. 그죠? 검찰총장 어때요?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나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간접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 권력은 다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2조 갈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정한다.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헌법상 기본소에 보면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와요? 국적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적법이 나오면 복잡하죠.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국적법을 다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데 다행히 조문에 나오는 국적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1, 2항 조문만 먼저 보면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함에 따라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외 국민, 그죠? 제외 국민 체크하시고 나중에 여기서 판례가 우르르 나오죠. 그죠? 2007년에 제외국민 보호 의무 위반해가지고 막 판례가 위헌 판례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옆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된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즉 국적법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국적 단행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헌법주의가 아니고 국적 단행법주의. 옆에 써놓으세요. 국적법. 이걸 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적 단행법주의예요. 국적 단행법주의.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국적은 국가의 생사와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다.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국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없던 날 때는 국적이랑 있을 수가 없죠. 부족국가 시대나 이럴 때는 국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식민지가 돼버리면 국적이 상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소멸은 국적의 상실 사유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움찔합니다. 시험 문제 이거 처음 맞는 사람. 국가의 소멸이 국적의 상실 사유라고? 바로? 그러면 이제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넘어가죠. 그죠? 그 시간 쓸 거 없어.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국적 상실 사유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 보면 국적은 쩡쩡쩡쩡쩡쩡 한 다음에 헌법사항을 규율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헌법사항이 뭔데? 헌법사항이 뭐예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 이런 것들을 헌법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사항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헌법상 이러면 헌법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통치권 개념이랑 그 다음에 기본권.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헌법상이라고 그래요. 통치권과 기본권. 그죠? 예, 보통 그래서 국민에 관련된 내용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게 헌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역시 또 하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 이게 바로 국적 선택권입니다. 지금 물어볼까요? 국적 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국적 선택권. 자, 두 가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으로 비교해 봅시다. 국적 선택권, 헌법상 국적 선택권 OX.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 없다 OX. 아, 우리 있지 당연히. 왜 고민해? 이런 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요. 그렇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나 대한민국 사람 할게요 하면 받아줘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귀화 시험 봐야 돼요. 우리 귀화 시험 난이도가 뭐 거의 헬이라고 하죠. 그죠? 귀화 시험 저번에 뭐 유튜브 보니까 8번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귀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귀화 시험 학교 막 엄청 막 파티하고 이런 그 러시아 여자분도 하나 있더라고. 그 인간 시장이 아니지? 어디에 나왔더라? 그 범죄 도시에 나왔던 러시아 여자. 그 친구도 귀화 시험을 몇 번 만에 합격해가지고 한국말이 완전 자유자재인데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역사 내지 막 법률 내지 이런 거 내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이 쉽지 않답니다. 예, 특이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는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북의 혈통주의 위헌이다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북의 혈통주의에서. 북의 혈통주의가 위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무조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이고 엄마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소용없어. 오로지 아빠만. 그러면 여자를 차별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계 혈통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모 한쪽만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 인정해 주죠. 그죠? 옛날에는 남자만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외국 남자랑 하면은 이런 경우.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외국 남자랑 다니는 우리나라 여자분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좀 열받는 게 그 외국의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상당히 좀 멋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왠지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포스를 가진 여자분들이 주로 외국인이랑 같이 하는 거 보고서 왠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국 남자는 뭐 큰 적이 없는데 메리트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성평등 원칙 반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현행헌법은 원래 처음에 재외국민 나왔을 때는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조 2항에 그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무의 동그라미. 이게 현행헌법의 특색이다. 현행헌법.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신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 조문이 현행헌법이니까 신설된 거는 신설이라고만 써줘도 이거 지금 현행헌법 신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3조 갑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 3조는 딱 조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보세요. 3조랑 4조는 특징이 있어요. 3조 다음에 4조가 만들어졌는데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3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4조가 나왔어요. 뒤에 4조 보세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3조 다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데 4조 보면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데 그러면 누구랑 통일해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알 수 있어요? 3조 4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4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3조를 그럼 버리고 4조를 하든가. 근데 어떻게 3조가 있고 4조가 있냐. 이유가 있죠. 3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4조가 나중에 박정희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조 때는 북한이 있음에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가 4조 때는 드디어 이제 북한을 인정한 실정 상황에 맞는
실체적 헌법이 되는 겁니다. 3조는 형식적 헌법이고 4조가 실체적 헌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조를 버려야 되는데 3조는 또 안 버렸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직 가오는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죠. 우리 가오란 말을. 일본 말이지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조 4조는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설이 몇 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문 분석이 해설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 많이 나오는데, 옆에 보시면, 3조 옆에,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인정되는 조항이 있겠죠. 기본권이. 영토조항을 기본권에 나온 걸 이걸 영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못한대.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못한대요. 얘 특징이. 근데 원래 기본권이라면 원래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럼 기본권이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독자적 헌법소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원래 독자적인 헌법소원 가능성이 있어야만 기본권성이 인정이 되는데 얘는 독자적 헌법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권성을 인정해준 아주 예외적인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영토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영토권 인정. 그죠? 인정. 하지만 넘겨보시면 앞에 거 다시 앞으로 와서 독자적 헌법소원 못한다. 되게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이런 애를 절반짜리. 그죠? 절반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모든 기본권이나 똑같은 그런 인정되는 게 아니어서 절반의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3조 성격사 북한을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봐요?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다가 이제 또 좋은 관계. 그래서 이중적 지위,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죠. 대화 협력의 동반자, 이건 좋은 말이고 반국가 단체, 이건 나쁜 말이고, 그죠? 이런 말 똑같이 친구이자 적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악수하고 따기 때리고 북한은 대화. 그 기분 좋을 때는 우리 막 그때 저 문재인 정권 때 서로 막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막 그죠? 파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 이제 더 이상 서로 총부리 겨누지 말자 그래서 서로 막 만나서 어색하게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때 나왔죠, 사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의 그 지지도가 80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막 대단했죠, 그죠? 근데 이제 북한은 노림수가 있었으니, 이제 우리나라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뭐냐면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전 세계에서 독재 국가에 보통 하고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바로 북한하고 이란 이렇게 몇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 경제적 제재는 굉장히 힘들다. 그게 경제 제재가 무슨 말이냐면 무역이 안 돼. 밀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못 하니까 요새 같은 때 무역을 못 하면 그 나라는 고사되거든. 무역을 못하니까 막 이란도 그렇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친하게 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랑 완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앞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이제 유화의 제스처를 취했다가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핵도 뭐 거의 이제 절반 버리기로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유화적으로 했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 베트남에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김정은하고 약속을 파토내 버립니다. 그거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하고 그 약속이 성립되면 북한도 이제 경제 제재가 풀어지고 그다음에 북한도 그럼 어느 정도 무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나라 자체가 살기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틀어버립니다. 이제 그거에는 왜 틀었는지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도 분석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분석한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싸움을 조장한 나라가 몇 군데 안 되죠. 그죠?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뭐 저쪽 아프리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 있는데 사고 뭉친 나라가. 얘네들이 만약에 이걸 멈추면 무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비행기 한 대에 막 몇십억에 파는. 걔네들이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 순한 양이 되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에다 무기 팔 필요도 없고 다른 일본이 내는 나라도 무기 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방산업체라죠. 얘들은 이제 대통령 움직이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 상태를 하자. 그래서 지나친 유화 상태는 안 된다 해서 갑자기 거기서 또 긴장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자주적인 나라가 되기 힘든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니들이 뭔 상관이냐.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독자적인 케이스로 가서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그죠? 그럼 미국도 우리한테 간섭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없는 거라. 주한미군도 있고 이런 파인데 지금. 그러니까 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의 기대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이렇게 힘듭니다. 얻어내기가. 그죠? 우리가 결국 탓할 게 뭐가 그죠? 우리는 그리고 그때 협상할 때 빠졌죠. 그죠? 베트남에서 협상할 때 우리나라 빠졌어요. 그 북한하고 그냥 미국만 만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뭐 딱히 더 이상 중간자 역할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한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방해하려고 막 일본 그때 당시 아베가 살아있을 때죠. 아베는 트럼프의 유명한 추종자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막 날랑방구 껴고 막 접대골 붙이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트럼프가 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얘는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접근 업체가 할 때 그런 거를 서비스로 이렇게 하는 영향 이게 굉장히 아주 그런 부에서는 아주 타짜의 경지에 있어요. 그때 가서 아베 땀을 탁 내는 꺼져 이 새끼 이러면서 그죠? 아베가 쭈그러 들어가지고 아베가 그냥 꼼짝도 못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되면 진짜 우리나라 작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교 못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서도 누굽니까 저기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협상도 못했어요. 둘이 한 번도 자리도 못 마련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 나토 협상국이 아니야. 그냥 간 거야. 하와이에 들렀어 놀러. 그런데 바이든한테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트럼프 오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제주도 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정도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또 총 맞은 것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죠. 참 걱정입니다. 그 전에 우린 빨리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일반 국민일 때도 근데 힘들어. 자 어쨌든 평화적 통일 정치. 그래서 거기도 4조부터 보세요. 그 위에 보다 말았구나. 남북 합의서의 성격 보죠. 남북 합의서. 합의서로 끝나면 얘는 법적 조문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 옆에다가 법적 효력 없다. 이런 말 써보세요. 법적 효력 없다. 신사협정은 법적 효력 없다. 자, 그 다음에 4조. 4조. 대한민국 통일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통일권이 있어 없어요? 아까 영토권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평화적 통일정책 이런 거 나오니까 혹시 여기도 무슨 기본권 있냐? 여기 기본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본권 나와도 이상해 말이. 무슨 통일권? 그죠? 통일을 지향 통일권 없어. 이런 게 어딨어. 통일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가한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야 통일시켜. 왜? 권리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당황한단 말이에요. 있나? 이러는데 뭐가 있어 있긴. 권이 붙으면요. 내가 그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상으로. 상대방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대구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5조 갑시다. 대한민국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자 여기서 슬쩍 거기 제가 조문 바꿔볼게요. 대한민국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며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OX. 거기다 제가 뭐 넣었죠? 중간에다 이거 딱 하나 넣었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OX. 모든만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다. 왜요? 제가 사실 문제 꼬아서 낸 거예요.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이러면 이제 X가 되지.
요거 맞는 말이야. 아니, 침략은 무조건 안 돼. 아니, 예외적인 침략이 어디 있어. 그죠? 미안, 이번만 침략할게. 이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침략적 전쟁은 일단 이게 들어가는 건데, 뭐 때문에 여기가 이게 틀린 질문이 되냐면,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면 전쟁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건 침략적 전쟁이 있고, 자위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위적 전쟁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모든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질문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되는 게 입법고시야. 입법고시가 이렇게 됩니다. 입법고시 말장난 참 좋아해. 근데 말장난이 되게 참신해. 기존에 기출문제 없는 말장난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 내가 그 조문을 알고 있는데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침략적 전쟁 부인하다. 그러니까 침략이 여기는 맞아요. 모든이. 예. 근데 이제 전쟁을 부인하다 틀렸으니까 그 점 두 번째 거 보세요. 방위 전쟁이 인정되잖아. 인정되는 게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이라크 파견은 전쟁이죠. 우리가 이라크랑 무슨 점점이 있어? 접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라크에 왜 가? 침략 아니야? 아니 이라크가 와서 우리 뺨 때리지 있냐고요. 이라크가 오히려 우리 석유 공짜로 줬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무상으로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돈 나중에 갚으라고. 아니 그럼 고마운 나라인데 우리가 왜 가서 뺨을 때려? 그죠? 그러니까 이라크 파견 이러면 침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게 그래서 헌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 야당이. 이라크 파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헌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나오죠. 마지막 줄. 비겁한 변명하죠. 헌재가. 세 번째 줄. 헌재가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헌재가 뒤로 발을 한 발 뺍니다. 미안. 이렇게. 이건 내가 판단 못해. 이렇게 뺐어요. 이런 걸 사법자재설이라고 합니다. 사법자재설. 헌재가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평가 못하겠다. 평가 잘못하면 얘들이 전쟁의 주범이 되니까. 그죠? 이라크에서 와서 헌재 목 딸 수 있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발을 뺐습니다. 뒤로. 그럼 어쨌든 우리 이론을 만들어줘요. 일단 파견 결정이 됐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참 잘하셨죠. 왜? 일단은 파병을 하기로 했는데, 파병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막 몸이 달았죠. 빨리 좀 하죠. 근데 미국이 진짜로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가서 혼자 싸웠죠. 이라크에 석유 먹으려고. 그러니까 혼자 싸우니까 정당성이 없잖아. 정당성이 없으니까 유엔군처럼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줘야 맞아 이라크 파병이 정당성이 살아나는데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막는 평화 유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날 텐데 영국, 프랑스는 이미 미국의 속셈을 다 알거든. 갔다고 해서 프랑스나 영국한테 석유 시추권을 나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석유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 걔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미쳤어? 걔들 도와주러 가기? 안 갑니다. 뭐 러시아나 저기는 중국은 오히려 저쪽 이라크 편 이쪽이고, 반란군 편이고. 그러니까 미군이 몸이 괜히 캥긴 거예요. 왜? 혼자 지금 깡패짓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명목상 우리나라가 와서 도와주면 이거는 뭔가 제대로 된 맞아.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는 거다. 이건 좋은 거 전쟁, 굿 전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남의 전쟁에 가서 멀쩡한 젊은이들 죽냐. 미국도 베트남전 갔다고 해서 얼마나 그 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도 안 가려고 막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양쪽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파병을 최대한 늦추니 미국 막 몸이 다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전쟁 자원은 파괴 못하고 공병대 있죠, 공병대만 좀 해도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미군이 괜찮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간 군대가 공병대입니다. 공병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은 가서 이라크구나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후배도 그거 가가지고 두둑히 받아왔더만. 6개월이면 원래 군대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가서 200만 원씩 해가지고 1,500인가 모아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은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안 나왔구나.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 결정, 결론적으로 뭐예요? 위헌은 아닙니다. 위헌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이 침략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전쟁은 그죠? 전쟁이 또 다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방국 있죠. 우방국. 우방국이 하는 전쟁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침략적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강력한 우방이 이제 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할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뭐 살짝쿵 도와주는 거 정도? 요 정도는 전쟁의 종류로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미국이 사실은 이라크하고 전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미군이 왜 거기까지 가서 전쟁을 합니까? 석유 말고는 이게 아무 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간 건데 우리가 그냥 가기 뻘쭘하니까 팔이 나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냐면 세계적인 걸로는 힘이 있고 그죠? 힘이 센 놈이 깡패니까. 트럼프 보세요. 가장 나중에 깡패짓 많이 하잖아요. 막 모지 마라. 지금 이제 그건 또 미국한테 되게 도움이 되죠. 하도 이민한 애들이 막 엄청 오니까 난리 났죠 지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으로도 침략 이라크 파견에 있어서는 우방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략 전쟁으로 보질 않습니다.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 자, 여기 이제 신설조 문제 나옵니다. 밑에 옆에 점 2개. 안전보장 의무 언제 들어왔냐? 80년입니다. 80년.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그럼 신설된 2개 중에 어떤 게 시험이 더 많이 나오냐? 현행헌법 신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무가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쿠데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쿠데타. 그죠? 태국 같은 나라는 옆에서 보기에는 멀쩡하죠. 태국은 왕권인데 왕은 사실 허수아비입니다. 밑에 있는 군부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겠는데 그래서 태국은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밑에서 쿠데타. 걔네들은 유일하게 그 동남아시아 중에 영국하고 프랑스의 완충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허수아비인데 밑에 애들만 움직이는데 쿠데타가 1950년대부터 현행 때까지 쿠데타만 열 몇 번이야. 그러니까 A 장군 물러가고 B 장군 물러가고 C 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쿠데타의 역사. 웃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탁신인가 그 총리가 한번 태국에서 통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민간인입니다. 걔는. 근데 민간인이 이제 민주정권에 들어왔는데 막 부패를 막 자식 손자 할 것 없이 다 나와줘 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때 당시 탁신 총리 때 영국에 있는 그 EPL 구단도 하나 샀었어요. 그 총리 돈으로. 태국 돈이죠, 결국 그게. EPL 구단까지 하나 살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았었습니다. 그 구단 이름이 뭐더라? 그 구단이 유명한 이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6, 7위 정도 했던, 그 나중에 이제 탁신 실각되면서 다 날라갔죠. 태국. 그러고 보니까 태국도 참, 태국도 안타까운 나라예요. 사람도 많고 정말 태국 전 안 가봤지만 유튜브 보면 막 볼거리도 많고 국민들도 되게 좀 신사고 애들도 되게 바르잖아요, 그죠? 블랙핑크 리사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태국은 적어도 많죠. 트랜스젠더. 그게 이거랑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은 쿠데타에 의한 정권이다 보니까 군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태국은 근데 대신에 어떤 거냐? 완전한 지원병제도 아니고 완전한 의무병도 아니에요. 가서 추첨을 합니다. 저도 그거 좀 흥미가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가서 이게 추첨을 하면 반은 군대 가고 반은 군대를 안 가요. 추첨에 의해서. 근데 태국은 아시다시피 군대 피하려고 중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군대 피하려고. 근데 나중에는 중이 너무 많이 피해서 중이 너무 많이 불교국가니까 그래서 중으로 가면은 이제 뭐냐면 군 면제 시켜주니까 중으로 간 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중들도 옵니다. 이제 면제 없다고. 그래서 중들도 와서 뽑으면 군대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대신에 유일한 게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고 이걸 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되는 경우는 없잖아. 트랜스젠더가 있긴 있는데. 근데 여자가 남자 되는 태국인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럼 군대 가야 되니까. 근데 남자가 떼면 여자가 되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참, 이 제도 하나 때문에. 군대 제도 하나 때문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한번 역시 또 풀면서 잠깐 쉬었다가 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국적법을
예, 잠깐 쉬어요. 문제를 뭘 할까 고민되네.